쉽게 어떻게 알아들 수 있는지 좀 고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교육 좀 잘 받으면, 네. 왜냐면 신입생 세미나들 중에서 내가 그 세미나를 할 때는 대부분 다 한국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국악 공연 간 적이 없다고 말 많이 들었어요. 어떡하죠? 한국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잘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교육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얘기는 전통 국악인들이 하시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이제 또 외국인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더 와닿는. 가슴에 와닿네요, 진짜.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앞으로도 우리 국악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좋은 국악을 많이 좀 전파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고, 네. 그래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높아져만 가는 대한민국의 취업 문턱. 수많은 취업의 관문 속에서도 취업준비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영어라고 합니다. 어느덧 취업준비생들에게 영어 능력 시험은 필수가 된 시대. 그러나 최근에는 직장인들이 영어 능력 시험의 성적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능력은 정작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영어 말하기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 시험과 영어 면접 준비만으로도 벅차기만 한 취업 준비생들. 말하기 시험은 너무나 생소하고 두려운 시험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영어 말하기 시험.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영어 궁금합니다에서 알아봅니다. 요즘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영어 말하기 테스트를 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렵게 또 이분을 모셨습니다. 스피킹 전문가시죠. EBS FM의 입이 트이는 영어, 입트영의 이현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 말하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전지은 씨, 박성훈 씨, 조정웅 씨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현수쌤, 예전에는 우리가 좀 뭐 토플도 있었고 토익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았는데 요즘 거기 스피킹 대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객관식 형식의 영어 표준화된 시험으로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활용 능력을 이제 평가하기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에서인지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이제 신입 공채라든가 이제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사 고가 반영에도 영어 말하기 실력을 실질적으로 많이 채택해서 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요즘에가. 네. 교수님 확실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어 필기 시험 점수가 제일 중요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실용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거겠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요즘 와가지고 기업에서 말하기 그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은 옛날부터 말하기 능력을 원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과거에는 그 말하기 평가, 말하기 시험 문제가 별로 개발된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을 위주로 해서 봤는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필기 시험 점수하고 말하기 능력하고의 상관관계가 별로 높지 않다. 네. 이런 불만이 항상 제기돼 왔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이제 최근에 가지고 그 의사소통 말하기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전환되고 이러면서 국내적으로 앞다퉈가지고 이제 말하기 그 시험 문제를 개발하게 이루어졌죠,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이제 말하기 시험 열풍으로 이제 연결된 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정형화된 시험들이 나오고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떠오르는 것도 뭐 토익 스피킹도 있고 오픽도 있고 이런데요. 어떤 시험들이 어떤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일단 참 우리나라 시험 많은 것 같아요. 학교 끝나면 시험을 더 안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참 영어 말하기 시험도 많은 영어 말하기 시험들이 있었는데 현재 시장에서 이제 많이 정착이 돼서 많이 이제 활용되는 시험이 아까 말씀하신 두 시험, 오픽이라는 시험하고요, 토익 스피킹이라는 시험 두 가지고요. 그 전에도 뭐 GTELF라든가 뭐 ESPT라든가 세프트라는 그런 시험들이 기존 지금도 뭐 실행이 되는 시험들인데 가장 많은 기업들이라든가 교육기관, 공공기관들에서 이제 요구하는 시험이 오픽하고 토익 스피킹 작년 2009년도 기준으로요. 주관사들의 이제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 25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거의 탭스 응시 인원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네. 보고
토익이 한 18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성장 추세가 굉장히 점점 많은 수험생들이 매년 더 보고 있는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은 시험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지금 일단,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을 좀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두 가지 시험, 오픽하고 토익 스피킹,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 유형이 약간씩은 다른데요. 뭐 가장 크게 얘기하면 토익 스피킹은 좀 정형화되어 있는 11개 문항을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그 중에는 뭐, 그림을 묘사한다든가 아니면 짧은 단답형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자기 의견을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제시하는 자, 그런 문제 유형들이 이루어져서 전체 시험 시간이 한 20분 정도. 시험은 의외로 빨리 끝납니다. 네. 토플 같은 시험은 4시간씩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 유형이 있어서 1레벨에서 한 8레벨까지, 이제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 토익은 다 아시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토익 라이팅이라는 시험도 있어요. 글쓰기를 평가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채택하는 기업도 이제 차후엔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픽 같은 시험은 약간 이제 토익이 좀 정해진 시간에 띠 하고 띠 이때까지 이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말을 하다 보면 띠 하고 끝나면 중간에 끝나서 자기가 별말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오픽 시험은 한 12개에서 한 15개 문항이 주로 이제 나오고요. 토익 스피킹과 약간 좀 비교를 해보자면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답변을 요하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어떤 회사 소속의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인데, 고객사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출시를 종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제품 생산에 대한 독촉을 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오,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렵죠. 예. 예. 그럼 각 시험별로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요? 유형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픽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 스피킹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형화된 틀이 약간은 있는데요. 뭐 1번 문제, 2번, 1, 2번 문제, 뭐 발음 문제, 3번은 그림 묘사하기, 4번에서 6번까지는 짧은 설문에 답하기, 7번에서 9번까지는 주어진 표를 보고 전달하기, 10번, 11번 문제가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자기 의견 제시 이렇게 11문제인데요. 오픽은 좀 특이한 것이 이제 말하기 시험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은 잘하는데 아까 말씀만 따라 그런 생산 현장에 계시지 않은 분이라면 그 질문이 상당히 난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아니 무슨 생산부서에 독촉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면 네. 대답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오픽이라는 시험은 좀 특이하게 어떤 절차가 있냐면요. 시험을 보기 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background survey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 취미라든가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가 하물며 휴가를 갈 때 국내에서 가는 걸 좋아하는지 해외로 가는 걸 좋아하는지까지 자세하게 표시가 돼 있고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서 background survey에 맞게 한 절반 정도의 문제가 나와서 본인이 이제 축구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갑자기 테니스에서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유형에도 설문에서 이렇게 답하셨죠? 라고 이렇게 문제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한테 좀 친숙한 주제로 네네. 그 주제가 너무 상이해서 자신이 답할 말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게끔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가끔 이따 실제 문제를 좀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취업준비생분들하고는 해보고 싶은데 가끔은 정말 이 문제에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난감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약간 네. 오픽. 그래서 어디를 좀 튈지 모르는 게 네. 오픽 시험이고요. 토익 스피킹 조금 예상이 가능한 그런 시험인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이제 본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두고 그것에 대한 좀 영어 표현을 좀 많이 익혀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라든가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갖고 좀 그래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럼 많이 도움이 되죠. 네. 네. 그럼 교수님, 이 영어 말하기 시험이 이제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능력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말하기 능력이죠, 뭐, 쉽게 말하면. 근데, 네. 예, 그런 또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뭘 들어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듣기 능력이 어느 정도 요구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표현하려면 그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어휘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자기가 할 말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가장 그래도, 말하기 능력에서 제일 요즘 같은 추세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얼마나 유창하게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